오늘 미국 주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고, S&P 500 지수는 숫자상으로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4천선 언저리에 근접했고요. 나스닥은 저항선 첫 번째 돌파하고 지금 두 번째 저항선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의 이슈의 위험성이 현재로는 나타나는 게 없고, 오늘 주식시장 상승은 테슬라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거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죠. 테슬라가 기대치보다 높게 올렸다고.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많이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 이 기사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서울신문이고 이경주께서 7월 25일자로 올린 글로벌 투자 고수들 주식 손절 반등해도 반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 등 글로벌 투자자는 관리자산 중 현금 비중을 2001년 이후 최고치 현금 비중 최고치가 6.1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 매니저니까 그렇겠죠.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즈가 19일 보도했는데,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 비중을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줄였고,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리스크만 감소한다고 답한 사람이 58%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의료,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은행주 투자도 지난달보다 16% 줄였다.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 은행주 비중 줄은 게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과도하게 내렸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저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손바닥도 바로 일어날 일이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는 녹록치 않고, 많이 올라간다면 전고점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걸 뚫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많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저는 현금 확대 포지션을 집중할 겁니다. 현금 확대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지금은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아직은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황 전환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일단 아까 지난번에는 로이터 통신이었죠. 그래서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재가동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김표영 기자께서 7월 20일 날 올렸는데, 노르드 스트림 1 정비 끝내고 가동을 했는데 총 공급량의 40% 수준에 불과해서, 아직 이 정도가 어딥니까? 이 정도가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캡 씌우는 러시아산 에너지 캡 씌우는 거 해서 손해를 본다면 아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러시아에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캡 씌우는 액션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뭐 협의하고 다 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상 테이블 안에서 뭔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죽수고 왔죠, 중동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 아직은 푸틴의 손바닥 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적인, 군인들도 그렇고 물자적인 부분도 전부 다 소멸되는데, 부자가 3대가 망해도 좀 간다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한국경제기사 7월 21일 김리한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빅스텝 0.5% 올렸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유럽 기준금리가 여기 보시면 0.5 올렸죠.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보시면 2014년도 10월 달 아니네. 2015년도 5월 달에 아니죠? 요때 2016년도 3월 달에 한번 인하하고 나서 굉장히 오래됐죠. 한 6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0.5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치하면 내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은행에서 예치하면 중앙은행에서 주는 예금인데 예전에는 마이너스 5% 0.5로 오히려 은행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치해도 돈을 이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빼가면 빌리면 0.75의 예금 금리를 내야 됩니다. 자금을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하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고 이게 유로화입니다. 정확히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달러 인덱스는 여러 국가의 통화들을 혼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정도의 차는 있지만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데일리로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고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인덱스 상승,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중단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글로벌 주가 올라가면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좀 더 내려올 겁니다. 대충 계속 여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끝자락쯤 가면 다시 환율 달러 인덱스 가치의 하락은 멈추고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유로화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이 유로화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게 유로화 가치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린 겁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90년 10월 달에 서독과 독일이 그러니까 통독이 독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91년도 12월 26일인가요? 소련이 해체됐죠. 그 위에 오랜 동안 독일도 상당히 어려운 동서독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그 시기에 유럽 경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통화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 뒤로 유럽 통화치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남유럽 쪽이나 유럽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얘가 반전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됐겠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은 왜 하고 있냐면 이걸 보여드릴까요? 경향신문 기자인데 유로존 물가를 잡겠다는데 저질 체력인 남유럽 경제가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 남유럽 금융위기 생각나시나요? 2011년도 상반기부터 있었던 그리스가 부도 어쩌고저쩌고 싹 난리를 쳤던 시기거든요. 그때 피그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7월 20일 날 경향신문이고 이윤주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쭉 나오는데 이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입니다. 이게 GDP 대비 부채 비중이에요. 이거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기사에 나온 게 이거 보여준 건데 여기 보시면 피그스 PIGS 나오죠. 그대로 이 국가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우리나라 최근에 국가부도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스코리아 42.6%죠. 물론 이게 뭐 공공부채가 공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됐다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는 순채권 국가예요. 채권 국가. 외환 보유액이 줄어도 순채권 국가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부도의 위험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로존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기는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럽 남유럽 금융위기 터졌을 때가 이때거든요. 2011년도 8월 달에는 더 밀려 내려왔는데 이때는
그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이거 뭐 다 밀려 내려왔는데 그때도 유로가 폭락했는데 지금도 유로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반등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보일 거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유로화를 살 시기가 추세적으로 완전 반전이 된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유로화에 들어간다면 다음번 경기 수축 저점 언저리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올 수 있다. 기난목을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 유로화를 산다면 그 시점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를 쥐어짜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기후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 이거 SBS 김인수 기자께서 7월 20일에 올린 건데 50도가 넘는 폭염에 정전, 화재 난리가 아니랍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국 보시면 에어컨 없는 집이 95%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더웠다는 거죠. 거의 에어컨이 없었는데 전대미는 폭염이라는 거예요. 4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상 최악의 폭염. 영국 같은 경우는 항상 꾸물꾸물한 날씨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거죠. 유럽 전체가 난립니다. 열돔 난리. 전 세계 다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일단 유보됐다는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전 세계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고 그거에 역행하는 지금 에너지 정책들을 전환하고 있고 그거가 너무 이게 이중으로 겹치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전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회귀해서 돌아가는 뭐 이런 패턴으로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푸틴의 전쟁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방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대한 충돌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노골적이고 강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느 순간에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넘지 못할 임계치를 넘는 게 아닌가 그 언저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데요. 전홍빈 기자께서 7월 21일 날 올리셨는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75% 손절했답니다. 일론 머스크 이슈를 몰고 다니는 CEO 비트코인을 굳이 손절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 다시 반등했었거든요. 비트코인입니다. 2만 달러 깨져서 헤매고 있다가 반등했거든요. 테슬라에서 대규모로 팔았는데도 잘 버티고 있네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얘가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 한 번 더 깨져서 만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게 모멘텀이 지금 없고 이게 보면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깨지고 나서 그 다음번에 급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이 PMI입니다. 속보지 PMI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속보지 PMI 지수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가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오면,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상승 궤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심리지수, 이것도 일종의 심리지수거든요. 기업가들이 보이는 심리지수죠.
물론 지리사항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심리만 그러니까 반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 PMI 지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고, 요 상황에 요게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나 BSI나 CSI 이런 쪽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심리 전환에 대해서 기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대치가 반전되는 상황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되면 추가적 상승 궤도에 올라갔을 때 현금 포지션을 확대할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심리수는 유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야기하고 현상 지표는 추세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추세 전환 포인트를 보일 때 심리수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심리 개선에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 추세가 깊이 내려가거나 상당히 상승했을 때, 특히 깊이 내려갔을 때 심리적 요인들의 지표들이 중요한 이슈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금요일날 오늘 저녁 때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 상황을 보고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